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엔비디아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.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좀 했었는데 실적을 일단 예상치를 하회했어요. 그러면서 일단 주가가 좀 밀리는 듯 했으나 2분기에 매출은 일단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고, 저가 전기차 출시, 이 부분들이 일단 빨리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. 일단 시장에서는 25년도 말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, 오늘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내년도 초에 출시를 할 것으로 좀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가 좀 크게 좀 시간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다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제법 밀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한 나스닥 시장도 121선의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, 요 16,000 요 초반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요 자리대가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흐름들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나서 올라가든가 뭐 이렇게 밀리든가 이런 식으로 좀 될 것 같은데, 일단 뭐 크게 이런 식으로 좀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.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좀 등락을 좀 거두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21선 언저리 때까지 반등이 좀 나왔었고, S&P 500도 마찬가지죠.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엔비디아가 2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61선을 좀 회복을 해줬고요.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,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어찌됐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놓고 봤을 땐 실적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국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 날 길게 아래꼬리를 좀 달았었죠.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어제는 또 약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됐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4월 중순 이후부터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고, 어느 정도 기관 쪽에 좀 물량을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탄력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,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있어서 조금은 압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은 더 나올 거예요. 반등은 더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느냐,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요 자리대 갭 부분이 여기 하나가 있죠. 2700, 2600, 한 90에서 2700 정도? 요 구간대에서는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될 그럴 지수대가 아닌가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고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우선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어, 테슬라가 좀 상승을 했었죠. 테슬라가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흐름,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예요. 반도체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이 두 개 다는 움직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도 일단 공급 계약 HBM 쪽에서 공급 얘기가 좀 언급이 좀 있었죠.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쪽도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럼 결국 시가총액이 상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
일단은 이 두 섹터들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2차 전지는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는 거고, 반도체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섹터를 좀 보는 그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좀 나아지고 있죠.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이라든가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좀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?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을 보면 전력 쪽이라든가 방산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. 근데 어제 HD 현대일렉이 실적 발표를 했었죠.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어요. 보통 상승에서 보통 같은 경우는 크게 급등을 했을 것 같은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탄력이 조금 떨어졌어요. 일단 주가는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방산 쪽이나 조선 이쪽을 좀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오겠죠. 특히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어, 그 미사일 테스트가 좀 있어요. 테스트가 좀 진행이 되고 뭐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매수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, 즉 차익을 해야 된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은 결국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수급적으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밸류업이에요. 밸류업 쪽에 있어서 얘기가 좀 계속 나오는데 일단 뭐 옥석을 좀 가리는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밸류업을 크게 저는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데 보통 보면 뭐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, 뭐 보험 뭐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지주사 뭐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히려 밸류업 쪽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쪽이에요. 기아하고 현대죠. 그러면 요 지금 현대차 요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요 정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뭐 혹은 CJ그룹주라든가 뭐 이런 쪽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도 일단 5월 달에 이슈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어 보인다. 근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장으로 좀 보게 되면 뭐 반등 시도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. 반등 시도는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.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추가적인 수익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반도체 쪽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보다는 SK 하이닉스는 조금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. 뭐 요 자리 때 충분히 매수해도 좋다라는 바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사실 뭐 요 자리 때가 아니죠. 요 갭을 메우는 요 자리 때, 요 구간대에서부터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게 된다라면 삼성 쪽에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. 지분 투자 기업들. 결국 뭐 삼성 밸류 쪽이죠. 삼성 밸류체인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뭐 HBM이라든가 뭐 CXL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종목군들 뭐 많이 올랐잖아요.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이들 종목군들은 많이 올랐지만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도 많죠.
소재 쪽이라든가 부품 쪽 이런 쪽도 일단 볼 수 있다라는 거. 낸드 공장 가동률 90% 넘어섰다고 하죠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재와 부품도 많이 좀 쓰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. 그럼 이들 쪽의 섹터들이나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시장에 변동성이 좀 있어요.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무리하게 막 따라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.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그럼 보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 많이 올랐잖아요.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이런 기업들보다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장을 해 나가는 거는 명확해요. 그죠? 명확한 그런 사항들인데 예를 들어서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동진세미캠은 올라가지 못했잖아요. 그죠? 이 22년도 고점을 못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아요. 근데 좀 좋은 모습들이고 지금 포토레지스트 쪽에 있어서의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동진세미캠이.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가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서 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 보여요. 오히려 이 갭을 메꿔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 갭을 메워주는 자리가 오게 된다라면 뭐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종목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홍성 쪽을 좀 본다라면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좀 본다든가 뭐 많아요. 뭐 ISC를 본다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슬슬 보고 있는 부분들은 좀 투자적인 관점이지만 전력난이 심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그죠? 뭐 인공지능으로 기반해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그 얘기가 나오면서 변압기라든가 전력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, 종목들이 크게 올랐죠? 그리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전선 쪽도 상당히 좀 크게 올랐어요. 그러면 이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. 근데 이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뭐 원자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. 어, 에너지원 쪽도 이제 좀 길게 봐야 할 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쪽에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. 계약 얘기가 있었죠. 그리고 일단 뭐 인공지능 쪽으로 있어서 태양광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. 세모트만 같은 경우.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을 태양광으로 가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죠. 그런 것처럼 지금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주가가 바닥이잖아요.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다만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면 트럼프 리스크죠. 트럼프 리스크로 뭐 IRA를 폐기하겠다,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폐기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이 IRA 법안 자체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좀 받는 뭐 미국을 위한 정책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뭐 폐기하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에너지원 쪽도 한 번쯤은 이제 긴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은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. 계속적으로 좀 나올 부분들이니까 너무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 이제 올라갔을 때 뭐 지금 이 21선 근접했을 때 뭐 2690에서 80, 2700 요 정도가 왔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한다. 그렇게 좀 보고 시장을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무리하게 따라가지는 말자. 그리고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